안녕하세요. 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승리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5경주와 12경주 특성급 16경주에서 이벤트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선발급은 임권빈이 오랜만에 우승을 찾아 나갔는데요. 19년 11월 29일 우승 이후 오랜만에 우승의 짜릿함을 맛보면서 108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승급 경주에서도 이변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고전이 결석되었었던 정혜권이 저치기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최근 부진 탈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경주는 배민구가 왜 승리의 발판이라는 경주에 출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과 김희준의 동반 입상으로 1.4배라는 극저배당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고배당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던 경주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토요 경주는 강자들 위주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토요 경주인 10월 15일 날 특성급 13경주에서 294.5배라는 대박이 나왔고요. 전전주인 10월 8일 토요 경주에서는 선발급 2경주에서 김준호와 하성식의 동반 입상으로 무려 500.2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들이 결승전 또는 우승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견제하다가 무너졌었던 경주였었는데요. 금일도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경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또 맞대결로 이루어진 경주 양상의 편성도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에서는 쌍승기 뒤집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복승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복승 배당이 최근 좋거나 쌍승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경주가 많았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들어가기 앞서 금요 경주 앞전에 지정훈련에 대해서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컨디션 좋은 선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정훈련 인터벌 내용은 금요 경주 선발급 해설평 전반부 살펴보시고요.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봉하고 박태호, 김성우가 또 여기에 또 차평주까지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선발급에서는 지정훈련 상태가 가장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4번 김민우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아쉽게 동시차 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화끈하게 힘을 써서 버텨냈었다는 거, 확실하게 김민욱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었다는 점, 금일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빈 있고 이재봉과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김창수의 컨디션도 좋긴 합니다만 김준빈이 때려주고 이재봉이 막혀 나가고 김민욱이 경주를 이끌어 나간다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민욱을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재봉하고 김준빈과의 협공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는 4번 이주와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합니다. 전일도 한 바퀴 때렸는데 배악성이 따질 못했어요. 안 딴 건지 막게 만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화가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에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봉이 때려서 버텨내느냐, 차평주 백장문이 이주화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용은 한기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텨내기 좀 버겁다는 점에서 차평주 백장문이 호미권 마케한 집중력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정덕이하고 서한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전일 정덕이 고전 가능성하고 정덕이 선전 가능성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정덕이 대단했어요. 선전 펼쳐 나갔었고 후미권에서 선전 펼쳐 나가면서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서한글이 금일 때릴 수밖에 없는 패성인 것 같습니다. 정덕이가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충청권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서한글은 파업에서 파업 철회를 하면서 비파업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덕이가 파업 철회했었던 비파업으로 돌아섰던 서한글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정성은 정도는 불러드릴 가능성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선발급 경주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악성하고 이용주가
능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김범중이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배학성은 이창만 해도 어느 정도 결승 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용주하고 김범중은 결승 못 가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하고 이용주가 타점을 찾아 나간다면 배학성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오히려 김범중이 힘으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2호가 뭐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만큼은 강축입니다. 2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태호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정원열과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일도 정원열 컨디션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박태호 버티기보다는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에요. 정원열과 2호와 정원열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민우 전날 과감하게 힘을 썼어요. 좀 종속 유지에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후미권에서 누가 탄력 붙여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끌어나가면서 버텨냈었다는 점,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일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부산팀 선수들이죠. 박효진, 김창수, 김경록이 부산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 뭉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민욱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김준빈하고 여기에 이재봉은 여기에 김민욱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규봉은 파업 철회를 한 상황이라는 점, 상당히 좀 어중간한 파업도 아닌 비파업도 아닌 중립적인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재봉은 홈에서, 김규봉은 홈에서 경주 흐름 흘러가는 경주 살펴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부산 단열팀 3명이 김민욱을 중심으로 하는 비파업 선수들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이 먼저 때리고 김민욱이 먼저 때려도 김창수가 때리는 시속보다는 박효진이 때리는 시속보다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욱 입장에서는 2번 활약에 나가면서 이재용을 뒤에다 붙이고 부산팀 선수들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진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민욱 입장에서는 승부를 조절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준빈이 서둘러서 경주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들쑥날쑥한 시속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준빈 버텨내기보다는 이재봉이 초반부터 김민욱의 후미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을 먼저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빈도 젊은 선수들, 특히 요즘 들어서 김해 B팀 선수들이 비파업 쪽으로 많이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준빈이 때려주고 김민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철회한 김준빈보다는 초반부터 비파업 선수였던 이재봉과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번, 2번을 차선으로 4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김민욱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박효진과 김창수, 박효진이 때려주고 김창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부산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을 선행을 활용해 나갈 김창수의 취입이죠.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민욱이 외선에서 날라왔는데 김창수가 견제에 나간다면 3번과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경제 중심 비파업 쪽이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4번과 5번 동반 입상 주력이라는 점, 김민준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주하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충분히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학성이 마크에 나갔었는데 배학성이 아무래도 승부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크에 만족했었던 배학성, 그만큼 이주하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여유있게 완승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주하의 후미를 놓고 채평주, 백장문, 한기봉이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인 연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기봉이
이주와의 연합 세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미사리에서 훈련하고 있는 서울 A팀과 하남팀 선수들이죠.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이 때려주고 이주와가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기봉이 얼마만큼 선행력을 뽑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요공주라고 한다면 이주와가 철저하게 짧게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아무래도 토요 경주를 아는 점에서 이주와가 마냥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이 한기봉을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 이주와의 뒷자리를 1번하고 2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평주가 전일 선전 펼쳐 나가면서 18배 좋은 배도 안겨줬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초반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평주와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쪽에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백장문도 컨디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발주대 2점 살려나가면서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4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최평주 쪽에 초반부터 발주대 위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평주 한번 자리 잡으면 크게 변동이 이루어질 만한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4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뭐 2번 가능성 크진 않는데, 자칫 이주아가 무리하게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칫 2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나 1번, 7번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7번의 후차권 마크 다툼인 것 같은데, 전 4일 쪽에 좀 더 4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정덕의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일도 전일 봤듯이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 승부 펼쳐 나갔었던 정덕이에요.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덕이라는 점에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덕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번 서한글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서한글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현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서한글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게 된다면 정덕이가 편안하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덕이를 상대로 병주 태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서한글 때려주고 정덕이가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충청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한글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정덕이가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한글이 파업 선수였다가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파업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서한글 인터뷰에 보면 파업 선수들과 협공도 가능하고 비파업 선수들과도 협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정덕의 입장에서는 서한글을 활용해 나가되 지켜주기보다는 직선에서 좀 크게 세게 가져가게 된다면 3번의 뒷자리는 초반부터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오리지널 파업 선수죠. 정성원이 후미권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일 보여줬었던 것처럼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3번과 7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1번은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합이 펼쳐진다면 유현정하고 서한글은 또 비파업 라인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정이 기습으로 경주를 끌어나갑니다. 서한글이 막혀 나가죠. 정덕이가 있다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정덕이 혼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힘을 써주고 7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성원이 뒤늦게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1번 정도는 백전노장 정덕이만 떨궈낸다면요 7-4와 7-1, 7-1과 7-4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일만큼만 해주면 정덕이가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추입은 문제 없기 때문에 3-7이 먼저인 것 같아요. 3-1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선발급 경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배학성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수에서 내려간 이웅재 저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민웅 막혀 나가니까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범중은 내선에서 갇혔죠. 몸싸움은 펼쳐나갔습니다만 결국 몸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김범중이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좀 뭔가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자승부 펼쳐나간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유현근이라는 선행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현근이 앞선에서 어중간하게 탄력 붙여주고 김범중이 넘어서고 배학성, 이웅주가 호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범중 머리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나이도 12살 어리고 나이도 한 24살이나 어린 김범중이기 때문에 김범중이 먼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원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1번하고 6번이 착순권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은 7번 뭐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이용주도 2착했다간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머리 치려고 배학성하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어부들이 김명중이 버텨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먼저 뒤집기 승부인데 김범중이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죽섰기 때문에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범중 버티기 쪽에 우선하시더라. 7번과 1번 쪽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6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회라고 76입니다. 김범중 버티기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크형 선수들, 취평수들이 싸워주기만 한다면 김범중 충분히 버티게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중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점 높은 배학성 인정하고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배학성이 짧게 가져가고 이웅주가 후미권에서 기회 노린다면 아무래도 1번과 6번의 연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 7일하고 76을 먼저 16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1번, 6번, 7번이 1번, 6번, 7번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원이 전일 대타 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이 싸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1번, 7번, 3번이라든지 6번, 7번, 3번 정도는 충분히 맞대결 시 공략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2호가 월등하다는 점,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는 강축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2호가 자력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에이스라는 점에서 2호 여유있게 우승차지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호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태호가 선행을 나설 것 같고 2호가 막혀 나갑니다. 그들을 정원열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박태호가 힘을 써서 버텨낸다면 4번, 1번 넘어서면 정원열을 쫓아 들어가는 4번과 5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정원열도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2호이들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죠. 뭐 전일은 박태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전략적인 타입이 먼저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2호가 직선에서 세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1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의 경주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